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지나간 전국의 가을 들녘에는 농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과수원 사과와 배들이 강풍에 떨어지고 연근 벼가 쓰러지면서 추석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주의 한 사과밭.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강풍에 사과나무와 철제 지지대가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올해 농사를 포기하고 쓰러진 사과나무를 복구하더라도 내년 가을 수확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10m가 넘는 바람에 경남 밀양의 사과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수확을 앞둔 사과들이 널브러져 있고 나뭇가지에 매달린 사과도 꼭지가 부러져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경남의 사과와 배, 낙과 피해 면적만 모두 249헥타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이 반턴쯤 떨어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려 있어도 그것도 결과적으로 조금 지내면은 스스로 떨어지든지 하루 이틀 지나면 하나 두 개서 떨어지고. 많은 비로 농가밭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주 마늘밭은 저수지가 범람해 강으로 변했고 파종한 마늘 농사도 포기해야 합니다. 침수 피해를 본 채소들은 물이 빠지더라도 뿌리 생육이 불가능해 어린 모종을 다시 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잔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 보니까 전부 녹아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다시 심어야 되는 건지 다른 대체 작물로 심어야 되는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벼 쓰러진 피해를 입은 노는 680헥타르에 이릅니다. 제때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 없는 데다 낮 최고 27도를 넘는 날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복구 작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 농작물이 썩는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역대급 피해를 냈던 2003년 태풍 매미와 같이 만조 시간에 경남에 상륙했는데요. 최악의 기상 상황이 예측된 데 반해 해안가 저지대 해일과 침수 피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황재락 기자가 짚어봅니다. 경남에서 18명이 숨지고 6천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낸 2003년 9월 태풍 매미. 만조와 상륙 시간이 겹치면서 최대 4m가 넘는 해일이 덮쳐 저지대 침수 피해까지 잇따랐습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가 통과할 때인 새벽 5시 16분 마산만의 최대 바닷물 높이는 2m 40cm였습니다. 예측된 만조 수위 1m 36cm와 비교하면 태풍의 영향을 받은 바닷물의 높이는 1m 수준이었습니다. 2m 45cm인 태풍 매미 때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만조 시각과 최대 풍속, 바닷물이 가장 높아진 시각까지 3박자가 겹쳤던 태풍 매미 때와 상황이 달랐던 겁니다. 매미는 최대 풍속이 한 50m 정도 됐는데 다행히 흰남노는 40m/s 내외였기 때문에 해일고가 낮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라진 태풍 대비도 피해를 줄이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저지대 주민들은 8만 7천여 개의 모래주머니를 쌓아 태풍에 대비했고 새로 만든 마산 구항 배수펌프장과 서항지구 배수펌프장은 쉴 새 없이 가동돼 빗물을 빼냈습니다. 500억 원을 투입한 투명 유리벽과 기립식 방제벽을 갖춘 방제 언덕까지 태풍 대비가 더 충실해졌던 겁니다. 미리 대피로를 확보하고 재난 방송에 귀 기울여하고 계시는 곳에 어떤 그런 기상 상태 이런 걸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최악의 태풍 매미를 가정해 대비했던 태풍 흰남노. 철저한 대비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줬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경남을 통과할 당시에 긴박한 순간과 안타까운 피해 현장이 시청자 제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생생한 피해 순간들 천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주시 대곡면 수령 300년으로 추정되는 팽나무가 가로로 길게 쓰러져 밑둥을 드러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경남 상륙을 앞둔 새벽 4시쯤 몰아닥친 강풍을 끝내 이기지 못한 겁니다. 나무에 깔린 마을 공동창고도 한켠이 파손됐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왔던 당산나무가
태풍에 수명을 다하자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어릴 때는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 나무인데 쓰러지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힐 정도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남해군 설천면의 한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년 된 백나무가 태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등 강풍에 고목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달리는 차가 터널을 빠져나가자 피할 새도 없이 길가에 있던 나무가 차를 덮치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운전자는 무사했지만 차가 일부 부서졌습니다. 태풍이 경남에 상륙하던 시각 도심 주유소 담벼락 10여 미터도 강풍에 넘어졌습니다. 담 안쪽에 있던 주유기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아파트와 건축물의 유리창이 바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깨지는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견고하게 시공된 아파트 공동현관 천정마저도 일부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람이 통과하는 위치에 달려 강풍을 그대로 맞은 겁니다. 나무가 옆으로 이렇게 쫙 누워 있는 상태였어요. 천장에 그 형광등 조명도 그 바람에 뜯겨져서 덜렁거리면서 이제 달려 있는 상태거든요. 바닥에 물이 고여 침수된 농기계 대리점. 양수기를 동원했지만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며 배수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태풍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선박 피양지 안에서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 어민들이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태풍이 경남에 접근하기 하루 전부터 이어진 제보는 시청자들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영수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태풍은 우리 경남 지역 곳곳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뒤 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경남 지역 곳곳으로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종일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15도 아래를 밑돌며 다소 서늘한 곳이 많다가 낮에는 밀양이 30도까지 치솟으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함안과 합천 등 서부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5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창원과 김해는 17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29도 안팎으로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함양 12도, 거창 11도에서 29도 내외까지 오르며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태풍은 물러갔지만 여전히 동해안으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 남부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에 의해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까지도 일교차큰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맞아 내일까지 경남의 수산물 전통시장 3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합니다. 행사는 남해 전통시장과 고성시장, 거제 고현시장 3곳에서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과 가공품을 사면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경남의 외국인 무료 진료 서비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외국인이면 누구나 창원시 파룡동 지원센터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건강상담과 기초검진을 비롯해 한방과 치과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주민 무료 진료소 사업은 창원시 의사회와 창원시 한의사회, 경남 창원시 치과의사회가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10년 넘게 사업 추진이 지연된 고성군 양촌 용정 조선해양산업특구를 풍력발전 투자지구로 추진하기로 하고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고성군 양촌 용정지구는 지난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자인 3호 조선해양이 부도가 나면서 2010년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진주시가 부분 취소 판결이 나온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소송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경남문화예술회관 한 곳으로는 지역 내 공연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예술단체 연습실도 부족하다며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일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에 관련해 실시 계획 부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남의 대입 수능 응시자는 모두 3만 138명으로 지난해보다 11명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응시자 가운데 졸업 예정자가 전체 79.7%를, 이어 졸업자가 18.2%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지구 9,800여 명이 가장 많고, 이어 진주, 통영, 거창 순이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은 오는 11월 17일이고 성적은 12월 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1,166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김해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